친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년들의 다양한 삶을 들여다보고 또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보는 뉴스레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간이 설레이는 주제를 좀 잡아봤습니다. MZ세대의 술 문화는 어떤 건지 오늘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MZ세대 술 어떻게 마셔로 잡았습니다. 오늘 자칭 술꾼 한 분을 모셨는데요. 아무튼 술집의 저자 김혜경 씨 오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혜경 씨 먼저 자기 소개를 좀 멋있게 한번 해보실래요? 그 전에 이거 한 잔 네. 먼저 들고 해볼까요? 자. 저는 낮에는 광고 회사에서 일하고 퇴근하면 글을 쓰는 사람이고 회사에서 돈을 벌고 글 써서 돈을 벌어서 술 마시는데 쓰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짧게 하면 주경야주. 네. 밤에는 마신다. 권준혁 씨는 술을 마시는 날이면 설레서 잠을 설치고 있는 99년생 권준혁입니다. 그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면서 직장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제 소위 꼰대 세대들은 아주 좋아하는데 젊은 세대는 이 돌아온 회식 문화가 꼭 반갑지도 않다. 술을 마시지 못하는데 회식 때 상사가 술을 권할 때 술을 꼭 마셔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저는 술을 안 마시고 싶었던 경험이 없어서 저의 대답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시대가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시기 싫으시다면 마시기 싫다라는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혼자일 때는 사실 그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인 걸 저도 알기 때문에 앞에서 한 잔이라도 그냥 호쾌하게 마신 다음에 물컵에 뱉으세요. 거부를 좀 하시는지? 저도 거부해본 적은 딱히 없어서 저도 네. 주시는 대로 받아 먹고 있어서. 권준혁 씨 지난번에 우리 회식할 때 아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사장님이 따라주시는 술이어서. 사회생활 잘하고 계신데요? 네. 이야, 여기서 진실 게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 물? 아니 근데 술 좋아하는 사람인 네. 경우에도 그 회사에서 마시는 술은 공짜잖아요. 그런데도 네. 그게 부담스러워요? 비싼 거 사주면 좋고요. 사실 그 회식 자리 안에서 어려운 사람이 분명히 있고 권력자가 분명히 있잖아요. 약간 감정 노동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내가 먹는 음식값과 이 감정 노동의 비용을 비교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감정 노동 비용보다 비싼 걸 먹고 있는데 라고 하면 참자. 오늘 좋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다 하면 조금 이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술을 그냥 마셔요. 야, 우리 네. 재단도 회식할 때 좀 비용 문제를 조금 더 올리는 걸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박수는 좋고 코로나가 그 가져온 풍속의 하나로 소위 랜선 술자리 모임이라는 것도 생겼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왜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술집의 왁자지껄한 분위기 그리고 또 뭐 다양한 안주 뭐 이런 것 때문에도 그 술집에 끌려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은 술집에서 술만 마시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해준 안주도 있고 정말 백색 소음처럼 이제 어느 순간부터 느껴지는 되게 시끌벅적한 그 분위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술집을 가는 것인데 집에서는 그게 해결이 안 되죠. 그거는 이제 좀 단점일 수도 있겠지만 그 줌술만의 장점이 또 있기 때문에 어떤 마시는 장점? 예를 들면 침대까지 1분이다. 침대까지 술 먹고 바로 뻗을 수 있고 우리 회원들도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랜선 술자리 저는 생소한데 그 진짜 안주도 차려서 먹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평균 랜선 술자리 시간도 궁금해요. 끊임이 없긴 하죠. 근데 이게 사실은 줌을 결제하지 않으면 아마 40분 한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중에 누군가가 유료 회원이다 하면 이게 끝이 없이 좀 지속이 돼서 저는 랜선 술자리를 가볍게 우리 한번 해보자 하고 첫 시도했을 때 한 11시쯤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아침 6시까지 아침 6시까지? 이제 제발 누구 한 명 자러 가면 안 돼? 할 때까지. 자, 이 자칭 술꾼 김혜경 씨 모시고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데
주량이 얼마나 됩니까? 아,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질문인데. 아니, 이거 원래 선수들끼리는 이건 기본으로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주량을 얘기할 때 그게 되게 중요해요. 어느 시간 제한 있냐, 안주 어디까지 먹을 수 있냐, 아하. 그리고 어느 주종으로 달릴 거냐, 이거에 아하. 따라서 굉장히 답변이 달라지는데. 세분화돼서 그러면 네. 소주로는 몇 병? 아, 네, 저 평균적으로는 저는 이제 기분 좋게 마실 수 있는 건 1병 반까지고 한 3병까지 무리해서 소주. 무리해서 굉장히 무리해서. 네. 질문 중에 마침 이런 것도 있어요. 요즘 제일 핫하게 섞어 마시는 술은 무엇일까요? 제가 최근에 마트를 갔더니 갑자기 메로나이슬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 정말 예전에 술에 무슨 술 커다란 그 3000cc에 메로나를 꽂아서 술에 녹여서 먹으면 맛있다더라. 그래서 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 제품이 그대로 형상화가 돼 있어서 한번 사서 마셔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맥 말고 네. 어떤 저 콜라보로 섞어 마시는 거 좋아해요? 꿀주라고 아, 약간 이 정도 비율의 소주랑 맥주를 8대2 정도로 섞는 꿀주라고 그렇게 근데 먹고 꿀이 있어요. 들어가는 건 아니고. 네네네. 근데 왜 이름이 꿀주예요? 네, 맛이 꿀맛이 난다고 해서 꿀주입니다. 참 케바케다. 소주회사에서 만든 게 아닐지.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김혜경 씨의 이제 사생활을 공개하면 이제 법적 동거인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아무튼 술집 김혜경 씨 이 책을 보면 프로포즈 받던 장면이 참 나한테 인상적이었어요. 그 신랑한테 프로포즈 받을 때 간이 설레였다. 네. 보통은 마음 심장이 심장이지. 설레는 간이 설레였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뭐 예를 들면 나와 결혼해줘, 뭐 너 평생 사랑할게, 뭐 이런 멘트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 제가 되게 결정을 못할 거 알았나 봐요. 그런데 이제 나랑 평생 술 친구 해줄래? 라고 했을 때 이 소중한 술 친구를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 때문에 얘가 너무 좋고, 그리고 간과 심장이 뭐 동시에 설렜겠죠. 이제 인생의 그 파트너를 만났다는 표현을 여벌의 간을 얻었다 이런 표현도 그렇죠. 네네. 있었어요. 같이 마셔줄 친구니까. 그쪽 간은 튼튼해요 아직? 뭐 알아서 해야겠죠. 다 큰 성인이니까. 요새는 술자리를 할 때 술 게임도 많이들 한다고 하던데 그건 뭐죠? 술 게임, 전 이제 술 게임을 하지 않는 나이가 되었는데 그럼 제 어릴 때 세대는 많이 했죠. 그걸 해요? 네, 저도 어렸을 적에는 네. 어리지 않으세요? 어린 거 같은데. 네네. 저도 한 20살 때는 술 게임을 주로 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술 게임이라는 네. 게 뭐예요? 난 조금. 네, 술 게임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박자 게임을 거의 주로 술 게임이 이루어져 있고. 369 같은 걸 한다. 네네. 그런 그런 겁니다. 쪽의 술 게임이고요. 술 마시면서. 네. 와, 술 안 취할 것 같은데 그럼. 약간 좀 벌칙을 정해놓고 같은 게임을 하는 건데 이제 걸리면 그 사람이 술을 먹는. 벌주를. 네네네, 맞아요. 사실상 강제적으로 술을 먹이지만 아름다운 그림으로 네. 남게 하는. 네. 제일 좋아하는 안주는 어떤 건데? 술집 고를 때 사실 안주 중심으로 고르기도 하잖아요. 아, 그렇죠. 요즘 춥잖아요, 날씨가. 제가 요새 주짓수를 하는데 주짓수를 하고 땀을 쫙 빼고 나오면 그 땀이 이제 식으면서 추워서 우동에 소주 먹고 싶은데? 아하. 네, 약간 뜨거운 국물이 당기는 계절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술이라는 게 이제 사람마다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이 있고 이제 술 마시고 이게 뭐 필름이 끊기는 경우도 있고 아주 술자리에서 그 진상 떠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 겪어봤어요? 네, 제가 진상인 경우도 많았고 진상을 챙긴 적도 있었고 네, 그거를 이제 쉴 새 없이 반복을 하고 시행착오 끝에 이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냐? 조금 덜 반복할 뿐. 네, 술을 마시는 한 저는 언젠가는 또 진상이겠죠. 네. 김혜경 씨는 지금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술을 갖고 책도 쓰고 거기다 팟캐스트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세요. 네. 술 마시며 시 읽는 시시 알콜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이게 술이 메인이라기보다는 그 시를 읽으면서 그 시에 어울리는 술을 페어링 해주는 개념의 팟캐스트예요. 네, 그래서 그쵸. 네, 시에 어울리는 술을 추천을 해준다. 그리고 시에 대한 사람들이 시를 어렵다고 하는데 시에 대한 장벽도 좀 이렇게 낮춰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시작한 팟캐스트죠.
그러면 이 진행할 때도 술을 네. 마시면서 진행을 합니까? 네, 저는 예, 현장에서 계속 음주를 하면서 녹음을 합니다. 그러면 그 듣는 사람들도 마시면서 그걸 들어요? 그거는 뭐 듣는 사람 마음이죠. 시인의 시를 직접 낭송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까? 네, 낭송하고 어. 이제 낭송하면 건배를 하고 어떤 이 구절은 정말 술이 땡긴다. 왜냐하면 되게 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를 읽으니까 이 술이 생각나. 왜냐하면 사실은 그 시를 읽는 굉장히 색다른 감상문을 만들어가는 일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소주에 딱 맞는 시 하나 추천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정말 딱 맞는 시가 있는데 김영승 시인의 반성이라는 네. 그 시집에 반성 연작들이 쭈르륵 실려 있거든요. 아, 네, 그게 정말 소주랑 어울립니다. 그 시 내용 뭐 하나 정도만. 제가 제 인용을. 시집을 갖고 오긴 했는데 반성 연작 중에 음, 반성 21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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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성에 대해서 예. 네, 읽겠습니다. 반성 21. 친구들이 나한테 모두 한마디씩 했다. 너는 이제 폐인이라고. 규영이가 말했다. 너는 바보가 되었다고. 준행이가 말했다. 네 얘기를 누가 믿을 수 있느냐고 현이가 말했다. 넌 다시 할 수 있다고 승기가 말했다. 모두들 한 1년 술을 끊으면 혹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술 먹자. 눈 온다. 삼영이가 말했다. 네. 확 소주 땡기는. 이제 책을 쓴다면 이제 아무튼 해장 편을 쓰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김혜경 씨에게 해장 소울푸드는 뭐예요? 진짜 막 건더기도 못 넘길 정도로 힘들 때 음, 저는 좀 맑은 국으로 해장을 하는 편인데 근데 건더기를 못 삼키기 때문에 조금 약간 육고기에 그 약간 기름이 살짝 들어가 있어야 돼서 조금 전 설렁탕 쪽 곰탕파거든요. 그래서 약간 주로 합정옥 같은 데 가서 곰탕 먹는. 설렁탕 네. 곰탕. 네. 그 우리 권혁준 씨는 뭐 해장할 정도로 그렇게 술꾼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저는 요즘은 이제 숙취가 없을 정도로 먹고는 있지만 만약 숙취가 있다면 저는 초코우유를 즐겨 먹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나 같은 이 저 꼰대 세대는 냉면 국물 평양냉면 육수 국물 너무 술 땡기지 않나요? 근데 평양냉면 국물을 먹으면 약간 저는 술을 먹으러 간 적이 더 많아서. 그렇지. 선주 후면. 선주.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간의 접촉이 많이 제한되고 그 와중에도 또 사람들은 연결되고 싶어서 랜선으로까지 술들을 마시고 그랬는데요. 인류와 거의 역사를 함께 온 게 술일 것 같아요. 또 술 때문에 일어나는 재미있는 얘기들도 많고 흑역사도 있고 그렇지만 술은 또 우리 삶에서 중요한 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술 어떻게 마시는지 뭘 좋아하는지 오늘은 아무튼 술집을 쓰신 김혜경 씨 초대해서 그녀가 사는 법 얘기 들어봤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정말 네. 어디 소주 네. 몇 병 진짜 앞에 놓고 진짜 술인 곳에서. 고맙습니다. 이거 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